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가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분양가 중에 시즌3 29화로 찾아왔고요. 어느 단지냐면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입니다. 사직, 부산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최근에 부산 분양이 너무 많아요. 사실 한 달이 안 됐는데 제가 남천 서밋, 그 다음에 서면 서밋, 그 다음에 에코 델타시티에 들어간 푸르지오 트레파크를 다뤘고요. 지난주에는 서면에 들어간 어반센트 대시장도 다뤘는데 이번 주에 또 부산 분양 물량이 3개가 더 나왔습니다. 예, 사직 아시아드도 나왔고요. 같은 힐스테이트가 만드는 힐스테이트 가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쪽에 오랜만에 들어가죠. 베뉴브 해운대도 나왔어요. 사실 오늘 이 영상 찍으면서 조금 뒤에 나머지 2개 나온 거 힐스테이트 가야하고 베뉴브 해운대도 찍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추석을 앞두고 청약홈에 분양단지가 19개가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선별단지 영상이지만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단지 촬영할 게 많아서. 따라서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서면 어반센트 대시양이라든가 그 전에 올려드렸던 서밋 시리즈 남천하고 서면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푸르지오 트레파크 에코시티에 들어간 거, 얘네들도 같이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분양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게 있어서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 촌놈 시리즈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부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촌놈 시리즈는 외부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거, 그래도 부산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제가 좀 실수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얘에 대한 한 줄 평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기릅다? 지난주 서면 어반센트 대시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가이소라고 했거든요. 고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괜찮다고. 근데 얘는 제가 기릅다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릅다가 2가지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많이 사용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아쉽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립다의 어떤 변형으로 쓰인다, 발음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가 2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아쉬운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리울 수도 있는, 하나는 조금 약간 선반영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분양가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아쉽고요. 즉 조금 쌌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립다는 거는 최근에 분양가 흐름이나 지난주 올려드렸던 서면 어반센트 대시양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오는 분양가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그리운 분양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아쉽다와 그립다 2가지 의미를 담아서 일단 한 줄평 이렇게 썼는데요. 일단 기본 정보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대단지입니다. 1068세대, 1000세대 넘는 단지가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 속하고요. 지역 핵심 단지죠. 물론 해운대도 있고 광안리나 남천 쪽도 있고 서면 쪽도 있지만 이 사직 쪽도 뭐 부산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핵심 주거지역 중에 한 곳이고 거기 오랜만에 들어오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이죠. 사직역까지. 근데 역세권 측면에서 보면 약간 애매하다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어요. 일단 지난주에 들어간 어반센트 대시양은 여기 부암역 바로 앞에 들어갔었잖아요. 이번에 들어가는 힐스 사직은 사직 운동장 다 아실 거고, 여기 보시면 사직역이 있습니다. 근데 분양 여기 있습니다. 사직고등학교 아시는 분들은 그 바로 앞에 들어가고, 그 앞에 있는 KCC 스위첸 그 바로 뒤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여기까지 길을 어떻게 다닐지 모르겠는데 제일 빠른 길 약간 이쪽 끝쪽 골목이던데, 이렇게 보면은 대략 700m 이내, 도보 10분이지만 10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단지에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아예 못 걷는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직역, 부산 3호선이죠. 모였다가 역세권으로 갖고 있다. 아주 가까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봤을 때 대단지고 지역의 핵심 지구 중에 하나인 사직에 들어가고, 또 도보로 이용 못하는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방 경직성을 갖출 수는 있는 단지다. 다만 이제 분양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다루는 거고요.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필수 단지입니다. 특히나 부산 원도심 정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제가 찍었던 남천 서밋, 서면 서밋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반센트 대시양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원도심을 갖다가 정비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푸르지오 트레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택지 지구에 들어가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원도심 정비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찍을 영상 헬스 가야도 그렇고 베뉴브 해운대도 그렇고 원도심 정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하튼 뭐 정비를 해서 들어가든 뭐든 신축이잖아요. 이런 분양가 추이를 갖다 좀 봐야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별단지 영상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고 영상이고요. 29일 특공이 있고 30날하고 10월 1일날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일반 청약이 있고요. 교통 좀 전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직역, 사무소까지 대략 10분 조금 더 걸리는 거리, 700m 정도인데 도보로는 10분이 조금 넘게 걸리는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비다 보니까 1068세대 중에서 302세대가 이번에 일반 물량으로 나왔고요. 그중에 특공이 171세대, 일반이 13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35층 10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망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높으니까, 다만 바로 앞에 스위첸이 있어요. 근데 이 스위첸도 낮은 아파트는 아니죠. 보시면 32층입니다. 따라서 조망은 일부 세대에 따라서 어느 쪽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괜찮은 층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최고층 정도에서나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주는 29년 2월 예정입니다. 그래도 얘는 3년이 조금 넘는 기간을 갖다가 입주 대기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금 마련 같은 거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서밋 같은 경우에도 좀 길었고요. 다만 이번에 어떤 어반센트 대시안 같은 경우에는 2년이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좀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분상제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전매 6개월만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 중요하죠. 분양가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50평도 있긴 있습니다. 세대수가 한 2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주력은 59, 84, 그 다음에 8이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분양가 복잡해요. 나름 좀 빨리 가야 돼서 59형은 6억에서 6억 5천, 78형입니다. 74가 아니라 78,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7억 5천에서 7억 8천에 나왔고요. 84가 8.2억에서 8.5억에 나왔습니다. 8억대에 나왔죠. 지난주 어반센트 대시장도 8억대에 나왔고, 선별전지 영상은 다루진 않은데 부산 MBC 쪽에 들어가는 퀸즈도 8.2억 정도 기본 분양가 나왔는데 얘도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비는 얘가 무상입니다. 이거는 나쁘지 않죠. 에어컨도 그렇게 뭐 비싸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4기 720, 5기 930이 나왔는데 문제는 옵션이 5천 정도. 사실 5천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냉장고장 쪽을 보니까 냉장고장 쪽에 냉장고를 끼워서 얘네는 옵션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거의 1,500 정도 나가거든요. 그거에서 냉장고 가격하고 조금 빼서 제가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옵션은 저희 분양가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 옵션을 갖다가 선택 중에서 가장 비싼 옵션을 무조건 다 때리박은 거.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는 이거보다는 좀 적게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여하튼 저는 언제나 그래도 최고 옵션을 다 때려봤기 때문에 5천 정도로 계산했고요. 그럼 기본 분양가에다가 에어컨 대략 1,000 정도 84 기준입니다. 옵션 5천 합하면 그냥 대략 6천 되잖아요. 따라서 84 기본 분양가였던 8.2억에서 8.5억에다가 6천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8.8억에서 9억 정도 선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반센트 대시장이 8억에서 9억에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최고 옵션 다 때리박았을 때 차이가 있다면 저가 쪽이 차이가 나죠. 고가는 9억 선에 나온 거 비슷한데 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가는 8억 선에도 가능한데 얘는 저가 물량도 옵션 다 했을 경우에 8.8억 선까지 나간다는 게 좀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은 5%고 중도금은 60%고 이자 후불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부산 분양 중에서 어반센트도 그랬고 중도금 무이자들이 있어요. 사실 힐스 가야도 제가 무이자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바로 다음에 찍을 영상인데 앞뒤로 찍은 영상은 무이자인데 얘는 중도금이 무이자가 아닌 거는 조금 아쉽죠. 연차도 대기기간도 좀 긴데 그런 점이 있고요. 평면도는 얘 같은 경우에 아직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가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에나 그랜드 오픈하면서 보여줄 것 같고요. 나와 있진 않아요. 커뮤니티라든가 다른 건 나와 있는데 평면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은 얘가 정비 물량이잖아요. 그럼 조합원들 때문에 이미 평면도 한번 돌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인터넷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대략 제가 정리하기는 이렇습니다. 3베이 마통풍 혹은 4베이 마통풍이나 옆통풍 타워형. 작은 형들 같은 경우는 3베이 마통풍이 있고요. 그다음에 4베이가 있어요. 4베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어반센터에서도 보여드렸죠. 뭐냐면 4베이로 나란히 쭉 있는데 그럼 반대편에 주방이 있고 주방창이 있어서 마통풍이 되잖아요. 근데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나 주방 측면 쪽에 창문인 걸 제가 옆통풍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단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3베이는 마통풍인데 4베이는 마통풍이나 옆통풍이 같이 있다. 그리고 타워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이 단지 이름 치고 평면도 찾아보시면 뜹니다.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특이하거나 이런 평면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어떤 평면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사업 물량치고 뭐가 양호한 편이냐면 동호수 배치.
조금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있는 물량이잖아요. 정비 물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조합원 물량이고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이번 분양 물량인데, 보시면은 7, 8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뭐 일반 분양용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84, B 같은 경우에도 위쪽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합원 물량에 비해서 일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같은 형내에서는 절반 정도는 위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동굴도 보시면 비슷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즉 저층부에 4개의 실이 있는데 상층부에도 4, 5개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7, 8인데 7, 8은 정비 물량이 들어가는, 즉 조합 물량이 들어가는 단지치고는 양호하다. 왜냐면 사실 밑으로만 꽉 차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렇진 않다. 사실 뭐 어반센트 대시양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층 쪽에 좀 물건이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데 일반적인 정비 물량 치고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 편의성에서 커뮤니티는요 정리해놨습니다. 피트니스, GX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떠 있어요. 보시면 기본적인 피트니스하고 GX룸 들어가고요. 골프 연습장 들어가 줍니다. 근데 얘는 좋은 게 지난번에 어반센트 대시양도 이거 들어가 있었죠. 사우나가. 얘도 사우나가 들어가 줍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피트니스하고 사우나가 사실 커뮤니티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얘는 그리고 특이하게 탁구장이 따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사직이라서 그렇겠죠. 세탁실도 들어가고요. 위드펫이라고 그래서 애완견이나 이런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얘네들 뭐 씻기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악 연주실이 특이하게 좀 들어가지고요. 프라이빗 영화관, 크기로 봤을 때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지고 힐스테이트 아이숲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거 키즈 카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이터 이런 것들 들어가고 실내 놀이터 이런 비슷한 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서관도 들어가 줍니다.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고 독서실도 따로 들어가 주고 게스트하우스도 들어가 줍니다. 즉 얘가 수영장 정도가 안 들어가는 거 빼놓고는 웬만한 거 알차게 다 들어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거 다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주 하이엔드급에 들어가는 수영장 이런 거 제외하고는 웬만큼 다 잘 들어가준 커뮤니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죠. 주차는 1.27대 1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확인은 한번 유망합니다. 제가 직접 계산한 건 아니라서. 교육은요 사직 달북초, 사직 온천 정도를 써놨습니다. 이거는 약간 논란들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보시면은 바로 옆에 사직초등학교가 있는데 바로 오른쪽 위로는 달북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학군을 찍어보시면 권역이 나오는데 일부는 사직초 권역이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는 달북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뭐 커뮤니티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사직초로 배정받는 걸로 확정이 됐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얘가 아직 예정이잖아요. 들어가는 게 결론이 난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모델하우스 같은 거 지금 이미 다 만들어져서 받을 테니까 그런 쪽에 연락해 보시고, 중학교도 이쪽에 온천중학교가 위쪽으로 있고 아래쪽으로는 사직중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직학원가는 뭐 나름 부산에서 괜찮은 곳이죠. 사실 교육에 있어서는 학교보다는 학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성은 그냥 사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 분들이 더 잘하시겠죠. 여기에 편의성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는 분양가가 착한지 적절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현재로선 높은 느낌이긴 한데 점점점. 아까 한 줄평에서 제가 기릅다를 썼잖아요. 아쉬운 측면도 있고 그리울 측면도 있다고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부산 아파트 조사하고 있는데 부산 아파트 분양이 많아서 강제적으로 제가 조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가 이번에 29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8.8억에서 9억에 나왔거든요. 일단 1차적 비교 그건 바로 옆에 있는 단지 스위첸입니다.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시면은 최근에 올해 들어서 6억 6천 4천, 6억 6천 5백, 6억 7천 9백, 거의 6억 8천에 가까운 거래도 있습니다. 최근에 4월 달에 6억 7천, 3천 정도 있고요. 또 다른 형도 보시면 6억 거래가 3월 달에 있었습니다. 다른 형도 보시면 얘는 좀 거래가 많죠. 딱 보니까 3월 달부터 보면 5억 9천 9백, 딱 6억 선에서 6억 7천 2백, 6억 3천. 얘도 보시면 6억, 5억 8천 5백, 6억. 얘는 7억 3천이 하나 있습니다. 17층에. 그리고 이건 작년 거고요. 얘도 6억 8천이 있습니다. 6억 8천 2백 8월 달에. 그다음에 6억 6천 5백 정도 이런 식으로 가서 일단 올해 거래된 걸 갖다가 웬간한 건 다 넣어서 정리한 게 이 가격입니다. 6억부터 시작해서 6억 8천이 있습니다. 물론 7천
7.3억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좀 전에 보셨죠? 근데 걔는 조금 거래가 따로 된 듯해서 일단은 뺐는데 일단 7억이 넘은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2016년도에 들어갔어요. 즉 위치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다만 사직역까지 거리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건 뭐 부산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요 끝쪽에서 약간 고바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스위천이 아무래도 입지는 더 좋겠죠. 역 쪽에 가깝고 평지라는 측면도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16년에 들어갔고 사직 아시아드가 29년에 들어가니까 사직 아시아드가 헬스 사직이 들어갔을 때는 13년 차가 나게 됩니다. 즉 완전히 구축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가격 차이가 대략 2억 5천 정도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2억에서 2억 5천. 물론 7.3억 거래된 걸 갖다가 인정하게 되면은 조금 폭은 줄어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3년 차 나는 정도면 이거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차이하고 힐스 사직 차이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직 로케하고 쌍용 아시아드. 사직역 바로 앞에 붙은 그놈들 말하는 겁니다. 사직 로케 여기 있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사직 롯데 더 클래식인데 얘는 17년도 들어갔습니다. 즉 스위치하고 들어간 연도수는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즉 얘도 힐스 사직이 들어갔을 때는 구축으로 넘어갑니다. 10년이 넘어가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현재 거래가가 대략 9.8억에서 4월 달에 10.6억 정도 구축 이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형도 보시면 6월 7월 달에 10억 4,800, 10억 5천 정도도 있어요. 그렇죠? 4월에도 10억 5천이. 또 다른 형 보시면 8월 달에 15층이 11억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김에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바로 밑에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얘는 2020년 들어간 준신축이죠. 얘도 보시면 10억, 10억 1,500 최근 거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10억 500, 9억 6천 이런 식으로 9억 7천.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렇습니다. 사실 로켓 같은 경우에는 9.5억에서 11억 선, 11억이 최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17년도 들어갔고요. 쌍용 아시아드는 20년에 들어간 신축이고 헬스 사직이 들어갈 때도 9년 차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축으로 넘어가지 않을 그런 아파트거든요. 얘가 9억에서 10.1억 정도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최고가 기준했을 때 10억, 11억 선에 지금 얘가 거래되고 있는 거죠. 사직역 바로 앞에 있는 이 두 단지가. 이쪽이 뭐 대장이죠. 84형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대형 또 다른 단지들이 있어요. 지금 84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또 화내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앞에 있는 스위첸보다는 2억 정도 비싼 것 같아요. 2억 정도. 근데 연차가 13년 차가 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데 사직 로케하고 아시아드가 쌍용 아시아드가 10억에서 11억 선 그리고 9억대도 지금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얘하고는 지금 1억 차이 정도가 나는 것 같아요. 1억 조금 넘게도 나고 사직 로케 같은 경우에. 근데 사직 로케나 쌍용 아시아드하고 힐스 아시아드 자리 자체의 입지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그렇죠? 얘네 둘은 딱 사직역 앞에 붙어 있는 데다가 완전한 평지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지가 낮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연차는 사직 롯데캐슬은 좀 됐지만 더 플래티넘은 그렇게 연차가 아주 심하게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9년 차 정도 나겠지만 얘가 들어갔을 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얘네들의 가격에 가깝게 나왔거든요. 헬스 아시아드가 이게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 가격이 8.8억에서 9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아쉽다. 이거보다 조금만 더 쌌어도 제가 그냥 어반센트 대시장처럼 가이소하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걸려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반센트 대시장 얘는 이제 27년 들어가서 얘는 입주대 기간이 2년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얘가 7.9에서 8.9 이것도 옵션 다 때리박은 가격입니다. 즉 비슷하게 나왔어요. 뭐 최고가는 9억이나 8.9억이나 비슷하게 나왔는데 저가가 사실은 대시장은 7.9억도 있거든요. 옵션 다 포함한 거가.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사직 아시아들은. 근데 대시장 같은 경우는 위치가 부산분들 분양 관심 있으면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보여드렸지만 여기 부암역 서면까지도 걸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서면역까지도 500m 정도 급이거든요. 부암역에는 바로 입구에 들어가는 거고 2번 4번 출구 바로 앞에 들어간 단지고 얘 가격이 근데 7.9에서 8.9억인데 사직이 더 안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서면 쪽 이쪽이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뭐 주차 같은 거는 사직이 더 낫긴 하죠. 1.27대 1인데 여기는 1.2대 1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 위치가 모르겠어요. 부산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수도권에서 보면 부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부천역이라든가 역곡역 이런 데 보면은 역 자체는 평지인데 거기서 약간 여기서 조금 멀어질수록 약간 길이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아니면 서울에서 방배동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약간 완전 고바위는 아니고요. 뭐 경사막 이런 데는 아닌데 좀 올라가는
일단은 이런 쪽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이제 잘못 파악한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촌놈 시리즈라고 그랬잖아요. 약간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역까지 거리가 특히나 부산 분들의 어떤 체감거리, 제가 부산 영상 찍을 때마다 많이 그런 말씀들 하셨거든요. 그런 체감거리 봤을 때 조금 아쉽다. 가격이 여기서 몇 천 정도만 옵션만 좀 어떻게 없었어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사실 어반센트 대시양하고 얘 둘을 놨을 때 어디가 좋더라고 딱 말씀드리긴 힘든데, 지금 주변 시세나 흐름 봤을 때는 어반센트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단지 여건이나 이런 거는 힐스 사직이 더 좋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거. 어반센트 같은 경우에도 사우나가 있긴 한데 나머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힐스 사직이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퀸즈라고 MBC 자리 하나 들어가는 거 있었죠. 지난번 어반센트에서 말씀드렸는데 얘가 8.2억이에요. 얘는 옵션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선별단지 영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안 했거든요. 그럼 이 퀸즈가 8.2억인데,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려요. 지금 보통 8억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원도심 재개발 쪽이 8억 이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굳어지는 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 헬스 가야도 그렇고 요 다음 영상으로 제가 찍은 베뉴보 해운대는 거의 13억인가에 나온 것 같던데, 여하튼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쉬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가격이.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어바센트에서 얘기해드렸던 겁니다.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라든가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라든가 서만 골드뷰 센트럴파크라든가 서면 아이파크 1단지에 대한 얘기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 왜 말씀드렸었냐면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서만 골드뷰 센트럴파크 여기 있죠. 얘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들어간 아파트인데 지금 보시면 116에 84거든요. 그때 뭘 말씀드렸냐면 어바센트에서 고가 쪽은 그 단지 내에서 여러 세대가 사고 팔리고 하잖아요. 그 단지 내에서 고가 쪽은 흐름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저가가 흐름이 보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저가 쪽이. 다른 형도 보시면 저가 쪽의 흐름이 높아진 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맨 밑에 있는 것들은 증여성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증여성 거래가 많은 단지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뭘 말씀드리냐면 여기만 그러냐?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대표적인 데가 어디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하고 쌍용도 플래티넘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얘 보시면 여기 뚜렷이 보이죠? 요거. 즉 고가 거래는 비슷해요. 이때도 10억 2,800, 이때도 10억 3,700, 지금 조금 올라와서 10억 6천인데 저가 거래들 보면 9억 2천, 지금 저가 거래가 9억 8천, 9억 7,500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저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형도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즉 고가 거래는 그 단지 고가 거래는 유사해요. 그러니까 고가 거래가 유사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단지의 가격이 안 오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 단지 제일 비싸게 팔리게 계속 10억 그러면 이 아파트는 10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가 거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죠. 고가는 10억에 팔리고 있는데 저가가 7억, 8억, 9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상승하게 됩니다. 어떤 단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전조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저가, 같은 단지 안에 고가 거래는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저가 거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 있는 플래티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보시면 전반 저가 거래들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고가는 유사한데 다른 타입도 여기 저가 거래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고가 거래는 유사해요. 그렇죠?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데 저가 거래가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곧 여기서 맞부딪히게 되고 그 단지 고가 거래가 터지는 순간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저가 거래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세가도 봐야 되는데 전세가도 지금 나름 올라가고 있는, 전세가는 뭐 저가 고가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지난주에 어반센트 대시향할 때 어반센트 대시향 자체보다도 뭐 부산 전체의 어떤 흐름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거 그대로 써놓은 건데 어반센트 대시향 영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승선이 있어요. 즉 아래쪽 저가 매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고가는 아직 그거의 영향을 딱 받지는 않은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건 곧 고가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사실 대시향에서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프루지오 트랩파크도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제 부산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남천 서밋이나 서면 서밋 영상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많이 길게는 못 말씀드려서 시간상 요겁니다. 분양가는 주변 비교하는 단지들 대비했을 때 상승세가 반영된 분양가. 뭐냐면 요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케라든가 쌍용 아시아드가 지금 이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좀 더 저가들이 흐름 봤을 때. 근데 그걸 갖다가 감안한 분양가가 아닌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비싸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조금만 더 쌌어도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만 이 보이지 않는 상승선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얘가 치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조만간에. 부산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 가격이 아쉬운 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겁니다. 자, 투자가치평가에서 이렇습니다. 분양가가 현재다 제가 빨간색점. 현재로서는 애매합니다. 즉 현재로서는 좀 아쉬워요. 좀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몇 억 비싼 건 아니고요. 몇 천 정도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부산 도심의 정비 물량 및 준신축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제가 보기엔 오름 초기라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단지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갖고 준신축급입니다. 왜냐면 구축은 아직 저가든 고가든 오르지 않고 있어요. 준신축급들, 즉 준공 10년 이내인 아파트들 중에서 주요 입지에 있는 대단지들 있잖아요. 그 단지들 들어가셔서 부산에 있는 단지들 보시면은 저가 거래들이 위쪽은 평균으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데 저가 매물들이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상승의 전조현상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계속 하고 있어서 최근에 부산 많이 다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규제에서 비교할 절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부산에 오고 이건 뭐 대시장 때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름세도 있고 97 대책에서 뒤쪽에 수요역 대책 뭐 나왔습니까? 토지 지정권을 갖다 국토부 장관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제가 보기에는 97 대책이 공급 대책이지만 제대로 공급될 가능성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놓으려면 재건축하고 재개발 건드려야 되거든요. 조금 인센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상승 압력이 생기니까 분명히 금리 인하 시기에 지금 금리가 10월이나 11월쯤에서는 한번 인하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때쯤에서 수요역 대책으로 뭔가 또 때릴 겁니다. 근데 그건 수도권, 특히나 서울 쪽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는 마찬가지고 이 지방 도시들에는 지금 그걸 때릴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산 절대로 규제가 나올 만한 지역이 아닌데 실제로는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처럼 완전히 죽어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수도권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 올랐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부 규제도 지금 나올 가능성은 없죠. 투자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그 다음에 유동성 전이 외 호재 여부를 좀 봐야 돼요. 이건 2단지 힐스 사직에 대한 얘기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분양가도 오르고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때 당연히 신축이 제일 먼저 혜택을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힐스 사직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데 그것 이외의 호재가 있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유동성 전이에 의한 상승은 부산에 있는 신축이나 준신축급이면 전부 다 얻어낼 이득이잖아요. 그럼 나중까지 생각하면 나 혼자만이 어떤 얻을 소재가 있느냐, 호재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위치로 봤을 때 당장 그런 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새로 역이 생긴다거나 이럴 위치도 아니고 이쪽이 아파트들이 오래된 아파트들이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직 그러려면 시간도 남아있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시양 어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지금 워낙에 서면이 괜찮은 지역이다 보니까 하이엔드 것들 이번에 서면 서밋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쪽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호재 같은 게 생겨요. 바로 옆에 하이엔드가 들어오는데 워낙에 높게 들어오니까 가격이 이번에 서면 서밋도 그렇고 남천 서밋도 그렇고 10억 훨씬 훌쩍 넘어서 10억을 넘은 게 아니라 거의 15억에 근접했죠. 그렇게 나오는 게 옆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영향을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쪽은 지금 그런 호재가 따로 보이진 않아요. 즉 유동성 전이에 의한 가격 상승. 근데 이거는 어느 단지나 신축이나 준신축이면 그 지역 전체가 받게 되는 수혜거든요. 이거는 부산 전체가 얻을 수혜니까 얘도 얻게 되는데 그 이외 얘만이 갖고 있는 꼭 2단지만이 아니더라도 이 부근 지역만이 갖고 있는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아쉽다는 측면. 다만 가끔씩 들어오는 하이엔드급들의 분양가가 돌고 돌아서 얘한테도 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 서면 쪽에 들어오는 하이엔드 분양가가 그 주변에 있는 신축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고 파급해서 사직 쪽에서는 아까 사직역 바로 앞에 있던 로케라든가 쌍용이라든가 그것도 결국은 얘한테도 전이게 될 거거든요. 힐스 사직에도 여튼 이런 게 있고 에코나 명지 분양가 고려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번에 트랩파크 다뤄드렸었잖아요. 미분양이 나긴 했는데 제가 6억이 넘어갔을 겁니다. 에코시티 쪽. 근데 에코시티 쪽도 계속 분양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올라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이 분양가면 차라리 부산 원도심 쪽 이 얘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의 분양가가 9억에 가깝게 나왔지만 최고 옵션, 최고층 기준 이게 그려질 수도 있는 가격이 되는 시간이 저는 부산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즉 현재로서는 좀 아쉬운데 조금 그렇게 얼마 걸리지 않는 미래의 시기에는 아쉬울 가격이다. 그리울 가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의 미래 가치는 후상향 정도라고 봅니다.
있습니다. 후상향. 주변에 들어오는 단지들이 계속 지금 분양가 높아지고 있고 얘 자체도 사실 그 몫을 했는데 얘 뒤에 나온 놈들은 지금 흐름으로 봐선 어느 정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원도심 들어가는 서면 쪽이든 서직 쪽이든 괜찮은 입지에 들어오면은 10억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각하시면 지금 8억도 기본 분양가 비싼데 무슨 10억 그러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에코 쪽의 흐름도 그렇고 서면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남천 쪽은 더 하고요. 지금 광안리 쪽이라든가 이쪽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분양 공고 났고 같은 날 분양 들어가는 베뉴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3억 정도 나왔어요. 물론 걔는 직통 연결이라든가 지하철 좋은 점이 있긴 한데 여튼 전반적으로 부산의 분양가가 21년 2년 지나면서 급격하게 한번 오른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 다시 한번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거에 반응해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전 영상들에서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렸지만 준신축급들 걔네들의 지금 그 단지 내 저가의 흐름세 이런 거 봤을 때 후상향도 있을 거고 우상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나쁘진 않다. 다만 현재 나온 분양가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들어갈 만한 시기에 들어갈 만한 부산 신축이라고 제가 대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얘는 조금 붙였어요. 신축이긴 한데 조금 선반영된 느낌이 있다. 부산 전체적으로 저는 아직은 들어갈 만한 시기에 왜냐하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지방시장 중에서 부산이 지금은 제일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정부에서 수요억제책을 갖다 지방에 쓸 수는 없다는 상황이라고. 이런 것을 들어갈 만한 시기고 들어갈 만한 부산 신축입니다. 예, 커뮤니티라든가 약간의 뭐 학교가 확정이 아니네 혹은 뭐 약간 언덕이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들어갈 만한 부산 신축이 아닌가. 서직에 들어가니까요. 그래도 이긴 한데 조금 선반영된 느낌이 있다. 5천 조금 넘게 선반영된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세부 사항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급한 것에서 제가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제가 수도권이 아닌 부산을 다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도 그래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번 주 좀 빠르게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단지 영상이나 아니면 요 바로 다음이나 다다음 날 또 올릴 것 같은데 힐스테이트 가야라든가 베뉴브 해운대 영상 같은 거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조금 아쉽다 정도로 정리할 것 같고요.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가기 변현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달아드릴 겁니다.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질문이나 제가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것 같은 거는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뭐 부산 분양 두 단지를 더 다룰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